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왜 그러냐면 내용이 좀 불편해요. 불편한데 제가 예전부터 한번 꼭 다루고 싶었던 이슈인데요. 지금 제 기억만 이게 한 8년, 9년 됐거든요. 8년, 9년 후에도 아무도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없는 게 너무 신기하고 지금 이게 역사적으로 또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을 고를 때 그리고 그 후에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도 문제 삼고 있지 않지만 누군가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 이거를 같이 한번 다뤄볼게요.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24년도 부동산 전망 특강 온라인은 2월달 동안 지금 이제 오픈이 되어 있고요.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하세요. 기사 2개랑 참고 자료 몇 개를 볼게요. 뭐냐면 딱 2개인데요. 일단은 너무 많은데 첫 번째는 재건축, 그리고 두 번째는 GTX예요. 제가 오늘 다루려는 게 뭐냐면은 지금도 계세요. 제가 반문을 받아요. 제가 요새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지금 어떤 호재보다 지금 어느 지역에 어떤 단지에 어떤 매물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추상적일진 몰라도 저는 실제로 제가 이 행위를 하고 저희 직원분들이랑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정말 죽어라 다니면은 무너지는 매도인의 매물을 아직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 한 1년이 넘었죠. 22년도 하반기부터 22년 말부터 계속해서 그런 매물들은 줄어들어 왔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일부 지역은 5억이 넘게 오른 지역도 있어요. 대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반등했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고요. 그런 단지의 그런 매물을 제가 여러 번 직접 딱 맞게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됐다는 뜻은 전혀 아니지만 질문 안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 제가 살라는 아파트가 재건축 이제 가능하다는데 사도 될까요? 그리고 옆 단지에 비해서 대지 지분이 더 크다는데 이걸 사는 게 맞을까요?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고 요새 확 올라가고 있는 거, GTX 이번에 발표 났는데 사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 따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론이 아니라 제가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보고 참고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좋은 케이스, 잘된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하는 건 너무 재밌고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들어주지만 안 좋은 케이스는 잘 안 들어주시는데 전 제가 투자한 것 중에서 안 좋은 케이스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가 인천 서구거든요. 쭉 들어가면은 인천 서구에 가좌동이 있어요. 가좌동. 그리고 이제 가까이에 서부 여성회관역이 있고 올라가면은 성남역이 있어요. 인천 지하철 2호선이고요. 이제 얼마 전에 7호선이 연결이 됐어요. 이거 청라까지 가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아파트 있죠? 제가 여기에 처음 갔을 때 여기 7호선이 없었어요. 그럼 7호선이 생겼죠? 자, GTX 좋죠. 근데 7호선도 절대 무시할 수 없고요. 서울 출퇴근이 정말 불편하던 이곳에 7호선이 아무튼 인간에 들어온 거예요. 자, 플러스 알파로 이게 끝이 아니에요. 들어가시면은 가좌동의 진주 아파트는요, 재건축 대상이에요. 여긴 이미 4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고요. 진주 1단지 있죠. 진주 1단지는 재건축이 추진이 됐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인천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위쪽에 여기 새 아파트들 있죠. 얘네 재건축 된 거예요. 자, 재건축이 이미 돼서 새 아파트 시세 분출 한번 했죠. 재건축 대상이죠. 위에 7호선 들어왔죠. 그리고 제가 여기 처음 들어갔을 때 이 호재들은 전부 다 발현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 지금 시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4단지 떨어졌죠. 2단지 떨어졌죠. 인근의 새 아파트 엄청나게 떨어졌죠. 남의 아파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웃는 게 아니에요. 3단지 떨어졌죠. 자, 어떻게 된 거죠? 여기 재건축 이슈 남아있고 위에 7호선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현격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굳이 여기를 왜 가져왔냐면 과거에 어떤 분께서 이 지역에 대해서 7호선의 영향권 아니고 재건축 이슈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시세 분출이 한 차례 더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저는 뭐라 그랬었냐면은 저는 재건축도 관심이 없고 재건축 얘기가 나와서 시세가 올라가면 바로 팔아버릴 거고 7호선은 별 신경도 안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전부 다 근거가 있었죠. 그 당시에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7호선 이슈는 이미 선반영이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재건축은 여기가 사업성이 안 나와요.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건
여기 있던 원주민들이 추가 분담금을 낼 의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이 못 가는데 여기 1단지 있죠. 1단지가 사업이 틀어지면서 이런 여론이 만들어졌고 점점 더 물가가 상승하면서 건축비가 올라가면서 뒤로 갈수록 추진 동력을 잃어가고 있었고요. 심지어 인근의 아파트들조차도 수요가 약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비 사업도 가다가 꼬꾸라질 수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사고 싶으신 분들은 재건축에 대한 호재, 7호선에 대한 호재를 내려놓고 경매나 공매나 금매를 통해서 무조건 싸게 사서 높이 맞춰져 있는 전세가를 활용을 해서 추후에 크지 않은 시세 차익을 남기고 얼른 빠져나가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원래 이슈로 돌아와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시장에서 아파트를 고르는데 지금 재건축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건축 안 가는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모아타운, 신통, 재건축 못 가는 아파트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사업성이 나오냐 안 나오냐예요. 지금 재개발 현장에서는요, 막바지에 들어서야 될 현장들이 관리 처분 인가를 못 내고 있습니다. 왜? 추가 분담금 때문에. 돈이 그만큼 무서운 거거든요. 재건축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따져야 될 거는 이 현장이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나오냐는 거고, 그 사업성이 나온다는 이슈가 가격에 반영이 안 돼 있을 만큼 많이 떨어진 물건이 있냐 없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잠실 주공 5단지가 정말 하늘이 내린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22년도 11월 달에.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왜냐면 거긴 사업성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GTX 호재는 더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GTX 호재는 선반영성이 강해요. 저는 투자한 다음에 지하철이 실제로 개통한 다음에 시세가 전혀 오르지 않거나 내려간 아파트를 제가 실제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GTX의 G자만 나와도 폭등하는 곳을 본 적도 있습니다. 제 결론은 뭐냐면 그걸 맞추려고 노력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영상 초반에 문제를 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난 7, 8년 동안에 호재 있죠. 호재나 아니면 입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분석하고 알려주신 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 아파트를 사야 된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아파트를 사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문제는 지난 6년, 7년 동안에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오른 기간이 있어서 그때는 다 오케이 했어요. 근데 보시면은 호재가 똑같이 있는데 왜 더 많이 떨어집니까? 무슨 말이냐면 호재라는 건 결국 어떤 사람이 해당 지역의 아파트를 사게 만들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불안감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세가 더 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어때요? 호재 얘기를 더 이상 안 하죠. 그런데도 옛날의 습관 때문에 여전히 호재를 따지고 주택을 매수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여전히 예전과 똑같아요. 해당 입지가 서로 서열이 있어요. 해당 입지가 얘기하기엔 서글프지만 서열이 있어요. 지금 그 서열이 깨진 데가 어디냐면은 강남의 빌라 시장이 옛날 밸런스가 완전히 아작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도 예전 옆 동네랑 시세 차이가 갑자기 안 나는 지역들이 있어요. 전 지금은 이걸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시장 좋아졌을 때 재건축 이슈, GTX 이슈, 시세 상승 견인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에 맞는 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호재를 보고 투자할 땐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호재를 보고 투자할 땐 언제냐면 아주 시장이 좋을 때입니다. 예전에 강서구 있죠. 9호선이 개통됐는데 시세가 오르지 않았다가 시장이 좋아지니까 나중에 시세를 분출을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시장의 기본 원리를 토대로 제가 그래서 직원분들이랑 정규 강의 기간 동안에 병이 날 때까지 돌아다니고 여러분이 최소한 몇천 원 싸게 살 수 있는 지역들을 캐치해서 알려드리는 이유도 호재가 아니라 지금은 그거라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로 그런 지역의 그런 단지의 그런 물건을 잡았는데 호재가 있다? 그러면 너무 좁죠. 호재는 플러스 알파로 봐야 돼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호재만 가지고 말씀하셨던 분들은 그 결과물이 그대로 다 연결돼 있지가 않아요. 어떤 호재는 올랐고 어떤 호재는 소용이 없었고 어떤 호재는 올랐다가 다시 내렸고 어떤 호재는 안 올랐다가 내리지도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결국 역사적으로 봤을 때 확률이 높은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수급 그리고 내가 매물을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냐 그리고 지금 시장 시점에서 미래를 예측했을 때 투자는 예측입니다. 과연 회복이 얼마나 될 수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호재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호재는 무조건 플러스 알파가 좋아요. 물론 호재에 대해서 올베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돈 버는 분들도 나오지만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그런 투자법을 계속하게 되면은 중간에 한번 크게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거 정리해드리고 싶었고요. 뭐 엄청난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시장은 다시 한번 호재보다는 수급과 가격을 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파이팅이고요. 힘내시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